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원불교 교사 읽기 제2편 제2장 새 제도의 발현.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이 공부사업 고시법과 유공인 대우법 이게 이제 볼 겁니다. 이게 나오면 딱딱한 거라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뜻한 온기를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방법은 뭐냐?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 해독이라고 해야 되나? 독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감각이 여기 생기셔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기시기 위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해보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읽어가면서 말해 보겠습니다. 원기 10년. 10년이면 15% 더하면 몇이에요? 1925년 8월에 여기서 8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음력이에요. 음력. 당분간은 음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종사 학력고시법을 발표하시니 학력고시법. 학력이 대종사님 재밌게도 법이 뭐 이런 말을 안 쓰셨어요. 처음에. 그 의도적이실 거예요. 아마 법이만 해도 뭔가 이게 거기에 카리스마가 있고 뭔가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잖아. 법이 하면.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학력 하면은 이게 뭐야 이게 그러죠. 근데 대종사님 그만큼 그런 것을 처음에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배움이면 됐지. 거기다 무슨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자 학력고시법이라는 게 발표됩니다. 고시 과목은 고시가 뭐예요? 고시? 고시법 고시 본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교무고시 본이라고 애썼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가장 그나마 공부를 많이 했 때가 교무고시 볼 때가. 그래도 시험 봐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교무고시 때 공부한 걸 가지고 평생 울거먹는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여간 고시법이 있어요. 근데 고시 과목은 수양, 연구, 취사의 3과로 하고, 대종사님은 무조건 사막이에요. 모르면 무조건 사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사막이.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에 수양만 있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또는 연구만 있다든지. 하여간 사막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 여기 나오잖아. 고시에 평가를 한다는데 사막으로 하잖아요. 자, 수양연구 취사의 3과로 하고 각 과목 안에 가, 을, 병, 정, 무 5개 반을 두어 요즘은 말하면 A, B, C, D 이렇게 되겠죠. 근데 대종사님 가불병정을 한 거죠. 공부인은 3과에 대한 실력을 개별 고시한 후 그 실력에 따라 반배를 정하게 하셨다. 야, 이건 나는 무슨 반에 들어갈 수 있을라나?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처음에 시행하셨어요.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런 여기 있다. 보이나? 보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6대 요령 뒤에 부분 보면 근데 지금 이건 이제 정전에서는 이제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 했어요. 이렇게 유료로 말하면은 반 있죠, 반. 이게 수양과에도 그게 쉽게 말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있듯이 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과에도 반이 있고 취사과에도 반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연구과에는 또 거기에 분반을 또 반이 있는데 거기 반을 또 나눠놨어요. 그게 뭐냐면 1기부,
전기 전문부, 최고부 해가지고 이게 1기부에도 가불병정부가 있고 전기 전문부에도 가불병정부가 있고 최고부에도 가불병정부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대무사님께서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근데 재밌게 또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일기 발표를 해서 1기부 각 반에게 일기를 이렇게 발표한 게 대중한테 이렇게 대중에 소개하는 거잖아요. 자격을 줬어요. 아무나 그냥 어디다가 일기 발표하고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여간 여기 이런 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안 한다. 근데 대무사님이 옛날에 이걸 했다. 내가 이때 다음에 나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1기부 못해도 1기부 갑반 정도는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데 학위 등급법을 발표합니다. 학위 등급법. 이게 현재 법의 등급법이에요. 법의 등급이에요. 처음에 학위 등급이라 한 거예요. 대무사님 게 법의도 안 썼다고요. 이러신 분이 대종사님이 있어요. 공부인의 공부 등급으로 보통부, 특징부, 법마상정부, 각 법가항마부, 출가부, 대강열애부 등 6급을 두고 처음에는 전부 다 부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그 급, 3급, 3위 그래서 세 가지 급, 세 가지 위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다 부로 붙어 있죠. 그 중간에 각 예비부를 두어 승급을 준비하게 하시며 승급 조항의 조사 기간은 만 3개월씩으로 하고 승급 때의 승급 증서의 수여와 승급 의식의 거행으로 회상의 영광을 축하하게 하셨다. 승급증을 준다는 거죠. 승급도 패도 줬어요. 이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 유리패? 그러니까 패가 있었어요. 그게 자 아까 나왔죠. 펴놓을 걸 잘못했네. 자, 요건 요렇게 등급, 요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맨 밑에 보통부부터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그림. 이게 여기 지금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단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보통부부터만 시작하니까. 이거 물어보면 12개라고 하는 사람 많아. 2, 6, 12 해갈 건데, 보통부는 예비가 없다. 그러니까 11개. 자, 여기서 우리가 3년마다 법의 사정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조사 기간을 만 3개월씩 한다. 여기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법의 등급이 법의 등급법이 언제 생겨요? 10년. 10년 때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법의 등급을 세우는 것도 일찍 세워지죠. 이 제도 중에서. 그러니까 대무사님께서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대종사 그해 원기 10년이죠. 또한 사업고시법을 발표하시니 고시 과목은 창립요론 11개조, 대종경 교의품 34장이 있는 11개 조. 괜히 또 덮었다. 계속 그러네. 여기 사업고시법이라 해가지고 보경 6대 요령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내용이 쭉 나와요. 이게 현재 대종경 교의품 34장에 또 실려 있어요. 이 11개 조목으로 사업을 얼마나 했는가를 고시한다는 거예요. 대종경 교단품 34장입니다. 그때 매년 12년 기념 때나 그러니까 이걸 고시를 하는데 매년 12년 우리가 매회 12년 1회를 12년으로 봐잖아요. 12년 기념 때나 유곡인이 열반할 때 그 조항으로 축조 심사하여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축조라는 게 이렇게 전체 다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뭡니까. 세세하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흐름은 다 파악한다는 거죠. 축조 심사하여 회상 창립에 관한 모든 성적 등급을 정하게 하셨다. 지금도 이렇게 하죠, 이걸. 사업 등급은 창립 1회의 1등, 이게 4,000원 이상이 돼요. 1등 4,000원 이상이야. 이때 4,000원이 지금 우리 현재 감각으로 얼마 정도인지 이런 게 궁금해. 지금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게 4,000원 이상이면. 하여간 이런 거 잘 알려주신 분 있으면 좋겠어요. 기준은 이것도 아마 그 당대가 지방 경제하고 또 그 서울 경제하고 또 달라가지고 이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게 2회는 그 배, 3회는 또 2회의 배. 야, 이걸 뭐라고 이걸 막 그걸 뭐라고 했죠? 이게 배로 올라가는 거죠. 그 이하 등수는 매 등의 반액씩을 내려서 정하며 요 등급을 여기 총무부 근무하면 이 사업성적 이거 하시는 교무님들 계세요. 그러면 이거 성적 하는데 뭐 말하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여간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성적 총계는 공부 등급을 환산한 액수와 사업 등급의 액수를 아울러 편성하되 사업 성적은 정신 육신의 근로와 물질의 의연, 이게 시사죠. 특별 시상금을 총합하여 보게 하시고 임원은 여기서 임원은 이게 전무 출신을 말할 거예요. 대소 계급을 막론하고 전무 출신자로 여기 나오네. 전무 출신자로 실무를 잡게 하되 그 성적을 사업액으로 계산하여 편입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전무 출신자들은 근무를 하면 그게 사업 성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지금 대충 그 대략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한 현실화라고 해야 되나 말을 굉장히 적합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운영의 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사업 성적을 내고 할 때, 근데 이때부터 이런 전통이 대행사님 말씀 여기 보면 세워져 있다. 근데 지금 과연 우리는 이걸 잘 운영하고 있는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가 뭐가 있어요? 학위등급법이 우리 공부 성적을 하는 거라면 뒤에 사업고시법이 우리의 사업 성적이죠. 이걸 두 개를 합쳐서 지금 우리가 원성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단에서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에가 공부 학위등급법이니까 학위등급법, 여기는 사업고시법 있죠. 그럼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두 개가 올라가죠. 근데 지금의 정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업이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공부도 이렇게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사업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공부도 이렇게 잘하는 거지,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이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도 공부가 이만큼만 올라가면은 이것을 우리 법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종사위 뭐 이렇게 주잖아요. 대호법이 법훈을 줄 때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또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은 뭐냐? 물통이 이렇게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물통이 옛날에 이렇게 판으로 이렇게 만드는 물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려우니까 댐이 있다고 합시다. 댐이 있는데 이걸 댐을 나무 판자로 이렇게 막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막잖아요. 나무로. 근데 다른 지역은 다 높게 잘 막았는데 여기는 낮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가 다 높으니까 물을 잘 막을 것이다라고 누가 구라를 폈어. 그러면 이게 물이 차면은 막아져요, 안 막아져요? 에이, 이게 이렇게 높은데? 따지면서 세야죠. 아니, 이렇게 높은데 이게 다 막아지지. 왜 안 막아져요? 따지면 거먹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법이 사정에서
내 말이 맞죠. 이렇게 이게 높으니까 사업 성적이 이렇게 높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충분히 괜찮아지죠. 공부 성적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부 성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업 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평가에 한계를 둬야 된다라는 이제 논의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전에는 공부 성적을 이만큼 한다는 그 마음은 사업 성적을 이만큼 하면 그 마음은 공부 성적도 이만큼 된 거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의 논의가 앞에 학위등급법하고 여기 사업고시법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하냐는 것을 지금 대운사님 이 법을 짰을 때 이걸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보시라. 몇 년도? 원기 10년도에서 대운사님이 말씀한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대운사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법을 어떻게 적합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라. 분명히 댐을 막는데 다 막는데 어느 댐이 좀 낮아도 사람들은 이건 막을 거야. 이 물이 이만큼 차도 이렇게 높은데 이걸 다 막을 거야. 이게 기운이 막 이렇게 안 보이는 기운이 올라가지고 위를 이렇게 다 막고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건 환상이다. 무너진다. 사과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실 때 대운사님께서 학위등급법, 사업고시법 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이걸 보면서 항상 고민해 주셔야 된다. 자, 나머지 또 읽어볼게요. 원기 12년 15 더하면 1927년 1월에 대종사 또한 세외상의 유공인 대우법을 발표하신. 야, 여기 이제 유공인 대우법이 등장합니다. 유공인 대우법. 어딘가 모르게 사요의 공도자 숭배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대운사님께서 공도자 숭배를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유공 종류는 정남정녀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대운사님 정남정녀 엄청 강조합니다. 당신도 정남정녀 사당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 본문 있죠. 정남정녀를 대우해 주신 겁니다. 요즘은 정남정녀를 잘 대우를 안 해. 그건 우리가 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남정녀는 대우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남이 아니지만 정남은 대우해야 된다. 우리 학년에도 정남들 있어요. 저희 학년에. 대우합니다. 나머지 다 정녀님들은 그렇다 치고 정남 드무니까 대우해야죠. 대운사님 이거 대우하잖아요. 대우해야죠. 정무 출신으로 회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사람이죠. 정무 출신자도 회상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대우를 해야 돼요. 제가 회원으로 회상을 위하여 공적이 있느니, 이거 재밌어요, 이 말은. 정무 출신은 헌신해야 되고, 제가 회원들은 공적이 있어야 되고, 법과 학마부 이상의 승급한 자녀를 시사위에 해당하는 이 네 종류로 하고, 이 네 분들은 유공인으로 삼는다. 공도자 숭배로 보는 거예요. 공도자로 보는 거예요. 각각 성적의 등급과 경우를 따라 노쇠할 때 봉양하는 법과 열반할 때 상장하는 법과 열반 후 기념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또한 여기 사당 나오죠? 사당을 건설하여 영원히 후세에 추모를 받게 하는 규례를 정하시어 일제히 시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원래는 이 뜻으로, 그래서 대운사님께서 정남정녀 사당에 나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원래는 사당을 대운사님 이걸로 보면은 정남정녀 사당
전무 출신 사당, 제가 회원, 이게 거짓 출신 사당, 희사유기 사당 이렇게 있는 거죠. 있죠. 영모전에 있죠. 그리고 이걸 정산종사님께서 이것을 통합을 하신 거예요. 영모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요 전통이 정산종사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현재 위패 있죠. 위패를 보면은 뭐가 있어요? 교전 봅시다. 위패. 이거 이럴 때 보라고 교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을 보시게요. 예전을. 하여간 교전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의외로 또 예전 같은 건 잘 안 보시니까. 1719쪽. 펴보세요. 그러면 여기 그 영모전 묘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저희들 6.1대제 명절대제 할 때 혹시 잘못됐는가 하고 이거 항상 펴놓고 합니다. 딱 잘못해갖고 위패 잘못 놓으면 안 되니까 오른쪽 왼쪽 잘 놓고. 자, 여기를 보면 전무 출신 가귀가 있죠. 이런 게 여기 보면은 전무 출신 사당에 해당되고 옆에 보면 거진 출신 가귀가 있죠. 거기에 속하고 대호법이 대봉도기도 거기까지 속하는 거예요. 전무 출신 중에서 봉도위에 오르신 분도 있고 거진 출신 중에서 대호법위에 오르신 분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여기 뭡니까? 유공인 대우법의 사당. 여기에 사당에 속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희사위는 어디 있어요? 여기 옆에 있잖아요. 희사각위 있죠?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정남정녀는 빠져버렸어요. 전무 출신 안에 통합돼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래서 우리가 고축문 읽을 때도 정남정녀 고축이 따로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남정녀에 대한 것이 전무 출신 각 등 위에 따로 좀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거 우리가 이게 대종사님 그거니까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유공인 대우를 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고축문에서 전무 출신 각 등위를 보면은 그냥 포괄적인 전무 출신 논의가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3-4줄이라도 다른 걸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정남정녀들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유공의 뜻을 기릴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 나중에 의견도 내셔야 돼요. 이럴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이거 대종사님 말씀이잖아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나 되긴 다음 시간에 사기념례가 나와요. 사기념례까지 합쳐서 유공인 대우법하고 유공인 대우법하고 사기념례가 더하면 8개가 되죠. 그래서 8대 기념일을 8대 기념일이 원불교의 고유한 기념일이었어요. 이게 8대 기념일이 있다는 것도 모르셔요. 지금 다.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인데 그건 다 다음 주에 제가 따로 한번 얘기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공인을 이렇게 하는데 이 유공인 대우법이 현행 우리의 정전에 보면은 공도자 숭배 있죠? 한번 펴보세요. 공도자 숭배. 일단 보자고 있는 거니까. 공도자 숭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도자 숭배 2부터 읽을게요. 2. 두 번째. 대중을 위하여 공도에 헌신한 사람은 그 노력한 공적에 따라 노쇠하면 봉양하고
열반 후에는 상주가 되어 상장을 부담하며 영상과 역사를 보관하여 길이 기념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 내용이 이 현재 그 1077쪽에 여기를 보면 노세할 때 봉양하는 법과, 그러니까 각각 성적 등급과 경우를 따라 노세할 때 봉양하는 법과 비슷하죠? 앞에 이 내용하고. 열반할 때 상장하는 법과 열반 후 기념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유공인 대우법이 공도자 숭배의 실천법이에요. 그걸 잊지 말으셔야 된다. 자, 이게 예전에 한번 봅시다. 예전에 또 볼게요. 예전. 이걸 넘버링을 해놔야겠구나. 예전을 보면, 이게, 우리가 그 당대, 대종사님 당대 때, 정남정녀 기념, 전무출신 기념, 제가 거진출신 기념, 그 다음에 희사위 이 기념을 실제로 기념식을 했어요. 그래서 양력으로 1월 1일은 정남정녀, 그 다음에 3월 1일은 전무출신 기념, 그 다음에 제 거진출신 기념은 9월 1일, 그 다음에 희사위 기념은 12월 1일. 그래서 12월 1일에, 양력 12월 1일이에요. 12월 1일에 대종사님 어머니, 그러니까, 대종사님 어머니 희사위 그 제사죠. 이 기록이 계속 나와요. 요 법에 의해서, 이 유공인 법에 의해, 유공인 대우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기념식,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음에 할지만 사기념제라고 할 때, 이 사기념제는 3월 26일, 음력 3월 26일, 6월 26일, 9월 26일, 12월 26일 해서 이 8번의 그것이 초기교단의 기록에 계속 기념행사를 했던 거예요. 기념행. 우리로 말하면 지금 법인제를 지낸다든지 6.1대제를 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기념식을 했던. 근데 여기서 지금 원기 12년이죠. 10년. 근데 이것은 12년이죠. 예, 이 유공인 대우법이 이것이 현행 그 사축이제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요. 정산용사님이 이제 이걸 사축이제로 편입시킨 거예요. 사기념제도 마찬가지예요. 사기념제는 다음 주까지 통합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합적으로. 근데 이게 사축이제를 쓰라는데 얘 한번 상상을 해보게요. 주로 이 유공인 대우법은 6.1대제하고 명절 대제에 편입돼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제 때 이 대종사님이 이게 유공인 대우법으로 했던 이 정남정녀, 그 다음에 전무출신, 그 다음에 거진출진, 희사위에 대해서 이 유공인에 대해서 대우하려는 그 정신이 현행 대제에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이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요렇게 대종사님이 요 정신을 양 대제로 통합했던 거예요, 통합. 그래서 고충문 같은 내용에 이게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께서 옛날에는 하루 한 게 아니라 한날씩 있어서, 한날씩. 그러니까 이렇게 날이 하나씩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통합해갖고 대제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한 번씩은 이게 이런 설법이 좀 돼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대제 때 우리가 여기 이제 단 정남정녀가 내용에서 빠져갖고 항상 내가 볼때 정남정녀도 서운하실 것 같은데, 사당 옛날에 대종사님이 사당에도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언급도 안 된 이게 조금
근데 이제 이게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꼭 교당 같은 데 있을 때 한 번씩 이게 정남정녀 우리가 대종사님 뜻으로 따지면 살펴드려야 됩니다. 기념해준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참 박수 쳐드리고 또는 이렇게 받들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우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제를 할 때 요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제도라는 게 참 재밌어요. 뭘 만들어 놔가지고 보면 그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왜 만들어진지를 몰라. 그리고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하니까 왜 이걸 하려고 했지라는 것을 망각한 상태에서 뭔가 그냥 행위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왜 제가 이 원불교 교사있기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 과거와 대화해보겠다는 것. 이게 현재로서 지금 대종사님이 왜 그걸 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 대종사님의 그 의도를 가지고 또 지금을 또 읽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대우하는 스타일은요, 시대에 따라 다 틀려요. 옛날에는 막 큰 절을 올려야 대우했지만 지금은 노래 불러주는 게 더 대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 그렇잖아요. 그게 그 시대에서 가장 대우하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러나 그 의도, 그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현재 대제, 양대제라고 하죠. 6.1대제, 명절대제. 이 유공인 대우법, 거기에 천행 우리 대제는 여기에 대종사님에 대한 이건 유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종사님에 대한 우리의 대종사님에 대한 감사함이 추가되어 있죠. 어찌 보면. 이 법으로 한다면 대종사님들이 전무 출신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도 전무 출신, 여기 전무 출신이 회상에 헌신 노력한 거기에 들어간 거야. 근데 막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띄어서 하는 거잖아요. 대종사님을. 그래서 여기 묘위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대종사님이 봅시다. 이런 거 봐야 돼. 이런 거 좀 보자. 여기 보면은 재밌게도 물어봐요. 소태산 열애위 있는데 앞에 대종사 소태산 열애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대종사는 그냥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어떤 아름다운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멋진 훌륭한 영적인 소태산 열애위죠. 그렇죠? 여기 묘위를 쓸 때는 우리가 보통 소태산 대종사 열애위 이렇게 쓰지만 묘위를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여기에 대종사 소태산 열애위예요. 이런 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대종사님 뜻은 당신을 위에다 세우는 거 뺐을 거야. 여기 전무 출신, 여기 보면 전무 출신. 어찌 보면 여기 종사위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당신은.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대종사님 여기서 대종사님 열애위, 대종사를 소태산 열애위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대종사님 뜻으로 한다면 대종사님도 전무 출신 유공인이죠. 전무 출신 유공인이죠.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계속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대제를 지낼 때마다 한 번씩 여기 원기 12년에 있었던 유공인 대우법을 한번 떠올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지라고 고민해 주셔야 된다. 이거 읽어봐서 뭐 이따 써먹으려고요. 그냥 읽고 끝이지.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면 이거 읽을 때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뭔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지.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게요? 이것을? 제가 이거 논문 썼거든. 이것하고 유공인 대우법하고 사기념제 해갖고 8대 기념이란 논문. 또 얘기했지만 이것이 원불교 기념
어떤 그 기념하는 것의 원형이에요. 근데 원형 정신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에 나중에 여 기념에 불교의 3가지 기념일이 초기교단에 들어와요.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막 일제 강점기에 니네 불교 아니냐고 막 탄압을 받을 때예요. 그때 석존 성탄절, 석존 열반일, 그 다음에 석존 깨달은 우리로만 대학교이죠. 이 3가지가 들어와요. 하고 기념의 순서가 8개 플러스 3개가 몇 개예요? 11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이 초기 교서에 보면은 회원수지나 이런 데 나와요. 그런 게 회원수지 나오던가 하여간 나와요. 하여간 나도 이제 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어. 큰일 났네. 이제 이런 걸 기억해서 하는 건 나중에 끝난 거야. 제가 왜 이 예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런 걸 봐야 된다고, 이런 거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 농담으로 내가 말해요. 이 위패 있죠, 위패. 생각나서 여기 표 보니까 나오니까 말한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보통 교도위는 교도위라고. 이게 우리들은 거기 밑에 방길튼 교도위 또는 거꾸로 교도 방길튼 위 이렇게 써야 맞아요. 그리고 비교도는 영위. 그래서 내가 암흑의 영위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저 사람 비교도인데 왜 원불교인들을 다 비교도화 시켜버렸을까? 그러면 이 예전을 바꿔야죠. 어디 나오냐면요. 718쪽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돼. 이거 바꿔야지. 이거 작아서 안 보이죠?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확대해서 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법툰이 있는 분에게만 어때 법툰이 있으면은 법포하고 위 하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막 영위, 존영위 이건 다 예전에 안 맞는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영위는 비교도한테 쓰는 겁니다. 그런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대종사님께서 총부 건설을 하고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 여기서 단지 이 글만 읽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사시잖아요. 다 총부 금방 가시고 총부는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꼭 총부가 보이는 위치에 있잖아요. 안 보이나? 마음에는 보이는 거. 총부에서 이제 집 2채 세우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금 현재 그 앞에 있는 영춘원 그것도 이제 원기 13년 세워지니까 건물 2채 있는 그 공간이에요. 건물 2채 있는 공간에서 이런 제도들이 생겨져요. 이런 제도들. 농업부 창립연합단, 인재양성소 창립연합단, 또 그리고 학력고시법, 학위등급법, 그 다음에 유공인 대우법, 사업고시법, 유공인 대우법 이런 제도들이 생길 때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하고 대화를 해주시라. 반드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감상을 나누고 해야지 그냥 지금의 우리의 욕구만 가지고는 공통부분을 찾기가 어렵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움이 좀 되십니까? 저는 질문할 수 있는 이걸 놓고 이걸 읽으면서 이게 정말 딱딱한 글 같지만 이걸 놓고 지금의 우리의 문제로 이것을 묻고 질문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많은 이 대종사님과 초창기 그 선지님들의 이 어떤 그것이 꼭 느껴지는
감각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오늘도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자, 얘기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